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6월에 설립돼서 2017년 9월 하이제 2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해서 201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력 제품으로 산부인과, 심혈관, 감염성, 암질환 등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 분석 시약, POCT 면역 정량 분석기기, 신규 마커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해외 각국의 다양한 품질 시스템 인증과 제품 인증을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하며 글로벌 고객사의 다각화에 따라 해외 30여 개국의 신속한 해외 제품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218억 원, 영업이익 1,927억 원, 당기순이익 1,49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0%, 당기순이익은 616% 증가하면서 설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해외 수출 증가로 인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휴마시스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식 소각 결정을 했는데 주식 소각 결정은 말 그대로 주식을 소각해서 없애버린다.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입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소각의 결정입니다.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요. 보통주 31만 3,480주입니다. 현재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은 3,422만 주인데 전체적인 어떤 비율 한 1%도 좀 채 안 되는 비중이긴 하지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50억 원에 육박하는 회사의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입니다. 소각 예정일은요 2022년 9월 19일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2022년 3월 16일에 체결한 신탁 계약이 2022년 9월 16일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회사로 기속되는 이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소각을 결의했다. 소각의 법적 근거는요 상법 단서 규정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내용인데요. 2022년 3월 16일부터 9월 16일 약 6개월간 회사는 70만 6,367주의 이 신주를 좀 취득했고요. 전체 취득한 가입 99억 원 중에서 50억 원 규모의 이 자기 주식을 1차적으로 소각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휴마시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고요? 네, 최근 공시도 좀 있었죠. 지금 8월 26일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자율 공시가 있었는데 출자 금액이 10%에 자기 자본 10% 미만일 경우에 자율 공시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율 공시라는 것은 공시를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율 공시는 회사의 의무 공시 요건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공시로서 공시가 좀 제출된 셈인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내가 자회사의 출자를 결정했을 때 하는 공시입니다. 발행 회사는요 휴마시아 USA INC입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해외 법인 종속회사입니다. 취득 금액은 26억인데 회사 자기 자본의 1.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취득 목적은요 북미 현지화 사업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하단 내용을 보면 매매 기준을 환율 1,341원을 좀 적용해서 환산된 투자 금액이다라고 좀 밝혔고요. 발행회사는 신규 설립 예정 법인으로서 자본금과 발행 주식 총수를 현재 기재를 생략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금 뭐냐면 휴마시아 USA 미국 내 종속회사를 좀 설립해서 1차 투자 금액, 지금 26억 원의 투자 금액을 출자해서 법인 최초 설립 비용을 좀 사용하고요. 이후에 법인에서 왕성한 연구 개발 또는 사업의 외형 확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출자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초기에 들어가는 출자 비용의 금액이 26억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는데, 회사는 9월 중에 휴마시스 USA 법인을 설립해서요, 지금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 이 상품명입니다. 디아트러스트를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유통하고 있었는데, 아마 휴마시아 USA를 통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휴마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북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가 자율 공시를 통해서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셀트리온과 함께 코로나 진단 키트를 공동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개인용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해외에서의 입지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휴마시스, 우리가 휴마시스를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해 사실상 2020년도, 2021년도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자가진단키트, 과거에는 우리가 병원이나 보건소에 갔을 때 어렵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됐던, 그리고 이 검체 결과도 이틀에서 뭐 3일까지 좀 소요됐던 그런 불편함이 자가진단 키트,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이 테스트를 먼저 하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의 어떤 이 변화, 이 부분으로 막대한 자금을 코로나19 시대에 벌어들였죠. 그런데 2022년도 1분기가 지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되고 백신 보급률, 백신의 어떤 접종률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지금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원활하게 좀 도입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들의 사망률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죠. 자, 이런 효과 안에서 진단키트의 성장세는 이제 둔화됐다.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서 산업의 어떤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는 단계에서 2022년도 1분기에 때 아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코로나 확산 붐에 따른 1분기 사상 최대 기저 실적을 유지했고, 2분기에도 그 여파가 소폭 좀 진행되고 있다가 3분기 실적 매우 안 좋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더 늘어나면서 자가진단 키트가 2022년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매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 휴마시스나 SD바이오센서 뭐 등등의 신속 자가 진단 키트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의 수익성은 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관점에서, 과거에 뭐 기타 이 진단 키트, 일반 진단 시약을 기점으로 하는 이런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수익성이 좀 더 크게 악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휴마시스 2022년도 나름대로 좀 충분히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도 이후 장기적 관점의 휴마시스에 대해서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많은 돈을 벌 거야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회성 코로나19의 특수효과가 끝난다면 다음 사업에 대한 넥스트 플랜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회사는 지금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외에 뭐 혈당 검사를 통한 이 자가진단 시약의 이 폭을 조금 더 이제 다른 혈당 진단, 그리고 분자 진단, 생화학 진단, 그리고 원격 진단 등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다시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좀 대비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지만, 그런 준비 과정들이 지금 빠르게 SD바이오센서라든가 대규모 투자를 좀 결정하고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휴마시스가 좀 굉장히 좀 늦었다, 이런 평가도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좀 갖게 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 법인을 설립을 통해서 본격적인 외형 확장,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매물, 인수합병 등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업 캐파 안에서 확장되는 그림들이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수반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반기 보고서 내용을 좀 잠깐 볼 텐데요. 이 회사 주요 제품 내용 2번과 4번 내용 중에서 먼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지금 정량 그리고 정성 진단 키트의 이 구분 관점이에요. 지금 정량 관점에서는 0.17포인트 크게 감소되고 있죠. 근데 정성 98.3%로 이 비중이 좀 늘고 있는데, 회사의 제품은 대분류로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의 제품군으로 좀 구분된다. 자, 이 안에 스트립 그리고 키트 등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만 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성 검사
여기 나와 있죠. 정성 검사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용은 심혈관 질환 검사, 고위험 감염증, 산부인과 질환, 암 질환, 소변 검사.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관점에서 진단키트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 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이후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업 준비를 통해서 회사의 역량을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는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해오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혈당 검사, 자가 진단, 또 원격 진단 등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상반기에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고요. 네. 집에 자가 진단 키트를 거의 쌓아놓다시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잘 사용하셨나요? 저는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나오던데요. 저는 제가 크게 뭐 증상이 없으니까 뭐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과거처럼 확진자랑 좀 접촉을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지금은 확진자랑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특이한 증상이 없다? 과거처럼 너무 예민하게 진단시약을 사서 검사를 하고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국민들이 조금 비슷한 저와 좀 비슷한 약간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험도 네. 위험도나 우려감들이 조금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추의 관점은 맞지만 과거처럼 2021년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확장됐던 2022년도의 상반기보다 그런 위험도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율은 좀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실적 잠깐 볼 텐데 회사 지금 2분기 실적 전체 매출액 4,412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 반기 465억 대비 어마어마한 이 매출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죠. 지금 영업이익의 규모는요 2,729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체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거의 뭐 50% 이상 육박하죠. 55%대. 많은 돈이 정말 남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많은 돈이 남고 있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도 무려 2,226억을 좀 벌어들였는데 이러한 탄탄한 유보액을 바탕으로 휴마시스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해봤는데 그런데 지난 분기죠.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판매율은 좀 다소 감소된 폭은 좀 있다. 누계치의 확장성은 있지만 분기 대비의 부분적 감소 추세는 좀 있기 때문에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에 외형 실적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코로나가 뭐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유보액을 바탕으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더 신사업을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2021년도 2월 3일 36,450원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확산되면서 다시금 이런 우려감들이 이 확진자 수가 좀 크게 증가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간 만큼 내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대감에 수반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실적을 수반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께서 맨날 말씀하셨던 기대감 이후에 실적 수반한다면 주가가 가야 되는데 왜 휴마시스는 많이 안 오릅니까? 진단키트 관련주의 현실입니다. 이게 기대감을 수반한다. 2023년도에도 잘 벌고 4년도, 5년도, 6년도 열심히 많은 돈을 벌 것처럼 2차전지 섹터를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도에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기대감에 올라갑니다. 수주가 나왔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간 만큼 빠졌어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2023년도 공장 캐파 가동에 따른 기대감.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반영되는 그림과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최근 3개월치의 어떤 실적을 보면 정말 주식을 뭐 영혼까지 팔아서 사도 좋은 이야기인데 2023년도, 2024, 25, 26 그때까지 코로나19의 진단키트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반문하는 것이죠. 돈은 지금 현재는 잘 버는데 앞으로 잘 번다는 보장이 좀 미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을 가려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돈을 축적한 이 유보액을 바탕으로 회사가 중점적인 이 다음의 사업을 잘 계획해서 그 사업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반영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세선상에서 자, 요 구간이죠. 16,000원이 지금 단기 지지선이었는데 지금 해당 구간이 좀 이탈된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부분 바로 요 요인이었는데 자, 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00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하지 못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요 구간입니다. 1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추세 구간 안에서는 뭐 바닥권 영역이다. 자, 이 부분보단 실적이 버텨주고 있는 형국이다. 휴마시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을 고려했을 때 좋은 회사는 맞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진단키트의 성장성은 둔화될 것. 이게 우려감으로 작용되고 있는 그림이다. 휴마시스의 경우에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이후에 회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자진단, 생화학진단, 원격진단 관련된 사업 다각화에 따른 매출 수반이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외형 가치는 달라질 것.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구간상에서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이렇게 봤어요. 11,500원, 11,500원에서 15,000원, 11,500원에서 15,000원 구간. 자, 저는 이 구간에 도래야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라면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11,000원 구간보다 자, 이 구간이죠. 지금 자 12,500원, 12,500원에서 1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 이후에 실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대표님 의견에 부합하기는 하지만요. 코로나 진단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예외적인 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업인데요. 현재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12,500원에서 15,0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18,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이었던 휴마시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 1월에 설립돼서 202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지능형 로봇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로봇 청소기 관련 연구 개발에 특화된 우수 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 개발에서 향후 홈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 출시한 엣지 모델은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021년에 출시한 3스핀 모델은 기술 개발을 고도화한 제품으로 에브리봇의 차세대 대표 제품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511억 원, 영업이익 101억 원, 당기순이익 9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 수요 증가 및 해외 수출 증가로 매출액이 소폭 증가했고 상환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평가 이슈 해소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에브리봇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 공시 변경 건인데 불성실 공시법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성실하게 공시를 못했다. 즉 공시를 위반했다. 공시를 제때 잘 했어야 되는데 공시를 잘못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입니다. 아직 벌점을 얼마 부과받은 내용은 아닌데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요. 공시 변경입니다. 이 유형은 공시 번복이 있고요. 공시 변경이 있는데 공시 번복과 공시 변경과 공시 불이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 번복은 했던 말을 뒤집는다. 말을 번복한다. 우리는 A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공시 시점에 우리는 투자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말을 바꾼 것이죠. 공시 번복입니다. 공시의 변경은 특정 사항을 공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결과론적으로는 이행은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행한 게 아니라 조금 수정됐다.
원래 말과 다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을 바꾼다. 공시 번복입니다. 말을 바꾼다는 공시 번복인데 말을 조금 각색했다. 말을 조금 다르게 한다. 했던 말과 좀 다른다. 자, 이건 공시 변경입니다. 네. 공시 불이행은 아예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 안 한 겁니다. 공시 번복과는 좀 다릅니다. 공시 번복과 공시 불이행은 같으면서 약간 좀 다른데 공시 번복은 말을 뒤집는 것, 공시 불이행은 아예 하기로 한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회사 공시 변경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유형으로 좀 결정이 됐는데 내용은요. 무상증자 주주 배정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상증자를 부르거나 무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100억을 납입하기로 했는데 최종 납입 기준에서 75억만 납입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몇 프로가 변동된 거죠? 30%가 변동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행 주식수, 발행 금액의 100분의 20, 즉 20% 이상 변동이 된다면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 공시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최초 공시했던 내용보다 한 주당 무려 2주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주당 한 주로 바뀌면서 여기서 20% 발행 주식수의 20%의 변경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겁니다. 원 공시일은 8월 23일자 공시였고요. 지정 예고일 9월 1일.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9월 28일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요. 만약에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된다면 주권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현재 누적 벌점은 제로예요. 지금 이게 뭐 중과실이냐 고의과실이냐 이 여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좀 다툴 텐데 제가 볼 땐 회사가 의도했던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15점을 초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한 7점 이상, 5점 이상의 어떤 부가 공시 벌점 부가 이슈는 맞는데 회사가 얼마만큼 잘 소명했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 에브리봇의 무상증자 내용을 다뤄봤었습니다. 무상증자 주주 배정 비율의 20% 이상을 변경을 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상황인데요. 지금 시청자분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이렇게 신뢰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그렇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8월 23일자 원공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정정공시가 됐고 8월 23일에 최초 공시가 됐고 다시금 같은 날 정정공시가 됐는데 처음에 신주의 종료화 수가 1219만 주, 한 주당 무려 2주를 주는데 다시 정정공시를 한 주당 한 주로 말을 바꾼 것이죠. 회사는 한 주당 신주 2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 주당 한 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건 딱 봤을 때 우리 냉정하게 한 주당 2주를 줬는데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이거 실수를 해가지고요. 원래 한 주당 한 주인데 담당자가 2주를 했어요. 이게 어감상 이런 걸 실수할 수도 의도했던 있나요? 의도하지 않았던 회사가 책임감 있게 공시 책임자는 공시 유형을 컨펌. 공시가 제출되기 전에 회사의 내부 통지에 따르면 공시 책임자에게 최종 문안을 검토해서 대표이사까지 이런 문안에 대한 검토가 있고 난 이후에 공시가 되는 것이 공시 체계의 현실입니다. 네. 모든 기업들이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서 배포하는 회사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당장 옷을 벗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대표이사가 검토를 안 했다. 공시 책임자 나 몰라라. 우리는 원래 한 주당 한 주인데 담당자가 실수했다. 통하지 않은 거짓말이죠.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한 겁니다. 한 주당 2주를 준다고 하니까 이 기대감이 열광이 돼서 정말 회사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 한 주당 2주에 대한 어떤 이 무상증자 기대감 수반할 수 있죠. 네. 달콤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혹되기 쉽고. 그런데 회사 스스로 말을 바꿉니다. 이거는 페널티 요건에서 고의성은 좀 짙어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결정은 사실상 이 투자자 신뢰도로
작용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무상증자로 신주가 상장되는 거는 오는 9월 27일입니다. 무상증자 모멘텀이 이미 선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 걸지 아니면 27일 전후로도 또다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무상증자 일정을 잠깐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면요. 지금 배정 기준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 배정 기준일 9월 7일입니다. 다음 주죠. 9월 7일 날 9월 7일 배정일 다음 날은 뭐죠?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죠. 그런데 9월 7일까지 주식을 매수한다면 무상진주 한 주당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 영업일. 그러니까 9월 5일이죠. 9월 5일에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해야만 한 주당 한 주의 무상진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상장 예정일은 9월 27일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무상증자 기대감이 수반됐던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까지만 하더라도 무상증자 기대감을 갖고 이만큼 올랐는데 자 윗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내려온 이유가 두 주가 한 주로 바뀌니까 실망 매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추세 구간 유지가 되고 있고 무상증자 기대감은 덜 반영됐다. 그런데 제가 매수 타점 다 잡아드린 이후에 주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빠지는 것은 없지만 약수익권이죠. 약수익권은 맞지만 주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뢰도 훼손이죠. 두 주 준다고 했다 한 주 준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미 제로 노출을 다 끝났는데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효과보다는 기대감이 다소 희석됐다. 그런데 지금 추세 구간 하에서는 지수 유지를 좀 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38,0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권리락 이후에 주가 추세 반등을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본다. 적은 비중의 단기 메리트는 좀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 관점에서 굉장히 좀 더 사도 됩니까? 지금 이거 뭐 이 재료 노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때문에 뭐 많이 주가 좀 조정받는 이슈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판단해 보는데 일단 추세 구간은 좀 지지해 준다는 점 그리고 무상증자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된 효과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단기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이렇게 봤는데 38,000원에서 39,500원 38,000원에서 39,500원 구간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이탈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탈가는 37,500원, 37,500원이 이탈된다면 바로 이탈 정리. 이탈되지 않는다면 38,000원에서 39,500원 구간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뢰도 훼손으로 기대감마저도 희석이 된 상황인데요. 우선 적은 비중의 단기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8,000원에서 39,5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만약에 37,500원을 이탈한다면 깔끔하게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대응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에브리봇과 휴마시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